우리말 바로잡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아, 한글 맞춤법 하는 거구나. 실제 생활에 적응합니다. 됐어. 밑으로 내려옵시다. 그래? 아니야. 내가 설명할 거야. 너 끼어들지 마.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역사 잘 보세요. 우리말을 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의 우리말 중에서는 특히 방언까지는 아니고 표준어를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루는 겁니다. 33년에 처음 제정하고 88년에 문교부가 확정 고시했었는데 경항고에서는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체크.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요 말을 계속 나오고 헷갈릴 건데 지금 이제 외워서 끝낼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인 겁니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면 소리대로 적은 거야. 그런데 문제점은요. 조사, 어미 등과의 결합 환경에 따라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어서 그러네 소리대로 적기만 하면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렵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혼자 쓰이면 요렇게 쓴다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이렇게도 쓰고 조사와 결합할 때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땐 이렇게 똑같은 요거 있지. 요거 잘 그린다. 얘를 디귿 받침, 꽃이, 꽃나무, 꽃 다르게 쓰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떡하지? 소리대로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해놓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어법에 맞도록 쓰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외우시면 됩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있대요.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 있지.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생님 단어가 뭔데요? 어렴풋이 느낌은 있어요. 단어 혼자 쓸 수 있는 말, 자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들, 말의 단위 and 그 말에 붙여 쓰는 말, 혼자 쓰는 말과 그 말에 붙여 쓰는 말,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요. 실질적인 뜻도 없지. 근데 단어 취급해준다고. 그런데 조사는 혼자 못 쓰니까 앞에 말에 붙였어 라고 규정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따로 있는 거지. 조사는 단어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말에 붙였습니다. 괄호 열고 단어지만 자립성이 없으니까 오늘 일부러 엄청 천천히 이야기할 거예요. 단어지만 자립성 없으니까 앞에 말에 붙였습니다. 띄어쓰기 근데 왜 해요? 띄어쓰기를 하면 글을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한 3년 전인가 인쿠르트인가 사람인 여기에서 그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있는데 썸 타는 남녀에게 깰 때 2위가 문자 보낼 때 맞춤법 틀리면 이거야.
그러니까 썸남한테 홀랑 안 좋은 인상 주지 않으려면 맞춤법 잘해야 된다고. 1위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직원들한테 막대할 때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친절하게 맞춤법에 맞기. 호감을 더 주지는 못해도 내 호감을 깨먹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런 것들. 다음 상황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이유. 신축 원룸 몸만 들어오세요. 원래는 몸만 들어오세요 이거겠지. 근데 이 글을 읽는 이 아저씨, 오른쪽에 이 아저씨는 뭐라고? 이 원룸에 들어오고 싶으면 몸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얘가 어리둥절한 이유는 뭐야? 띄어쓰기 때문에. 다음 밑에 미나. 새 옷 예쁘다. 용돈 받은 기념. 무난해. 잘 어울려. 얘는 아예 맞춤법이 잘못되었네. 기본형이 무난하다니까 무난해 이렇게 써야 되었었던 거지. 얘는 표준어를 잘못 쓴 거죠. 밑으로 내려오죠. 첫 번째는 띄어쓰기를 잘못했고요. 두 번째는 단어를 잘못 쓴 겁니다. 이 단원에서 알 수 있는 거 패스. 다음 페이지. 세상에 이렇게 쓸모없는 페이지 많이 있을 데 없는데요. 통과. 한글 맞춤법의 내용은 학교 교과서에 따라서 뭐를 넣고 빼고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여기 요런 애들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장, 3장, 5장만큼은 오늘은 확실히 해 놓는다 생각해 놓으면 되지. 다음 페이지. 천천히 읽으면 끝납니다. 받아쓰기를 할 때 초등학생들, 요즘 우리 딸내미 그 초등학생인데요. 1, 2학년 때 받아쓰기를 아예 답을 주던데? 니들도 그랬었어?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코팅해서 주던데? 원래 그랬구나.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니요, 저도 답지 줬었어요. 한글 맞춤법. 받아쓰기는 어려워요. 왜? 내 귀에 들어오는 건 소리대로 들리는 건데 쓸 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밑에 맞춤법이 필요할 때 됐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맞춤법이 필요할 때 됐어. 교과서 있는 거 아니야? 빨간색 건에서 밑줄 그을 거예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발음 그대로 적는 것이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니까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다가 괄호.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합니다. 돌, 눈물, 꿈. 그래서 제가 아까 옆에 써드렸었죠. 뭐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 다음 어법에 맞도록 합니다. 형태소가 드러나게 표기합니다. 다른 말로 형태소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쓰는 이유는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읽어라는 단어는 읽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한 거죠. 읽는, 읽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읽어, 읽는, 읽자. 얘는 용언의 어간, 뒤에는 용언의 어미. 어간도 하나의 형태소고 어미도 하나의 형태소야. 그러니까 읽어의 읽, 어의 어, 는의 는, 자의 자,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이렇게 적으면 뭐가 좋은데?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띄어쓰기를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체크. 띄어쓰기를 해놓으면 읽기 편해요. 끝!
띄어쓰기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한국의 경제 발전, 이거 원래 띄었어야 합니다. 오징어를 구워 먹다 띄었어야 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경제, 발전, 굽다, 먹다, 얘네가 각각 하나의 단어니까 단어는 띄어 쓴다면서. 그런데 경제 발전은 왜 붙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니까 경제 발전은 띄어 써도 괜찮아. 띄어 써야 돼. 왜 띄어 써야 돼? 경제가 하나의 단어, 발전이 하나의 단어, 각각이 하나의 단어니까. 밑으로 내려갑시다. 띄어쓰기 하면 뭐가 좋아요? 글을 읽을 때 독해가 쉬워집니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해서 호흡에 맞게 알맞게 띄어쓰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됐고,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또 빨간색이지.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겠네.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경우가 있겠군.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 단어는 띄어 써야 합니다. 용언을 활용할 때 어미는 단어의 일부니까 띄어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다 어간. 시 선어말 어미. 뭐뭐 하는구나 어미. 어미는 단어의 일부분이니까 싹 다 붙였어야 합니다. 다음,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단어지만 특수하게 그 말에 붙였습니다. 한 번 더 씁시다.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니까.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니까. 형태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쓰자라고 하면 의존 형태소예요. 혼자 못 써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한글 맞춤법을 지키면 뭐가 좋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라는 것들.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우리말 바로쓰기에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다음 빈칸을 채워 볼게요. 저는 여기에다 빈칸하고 싶은데 어디에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밑에 거 소리 나는 대로 읽을게요. 바람, 길이, 오뚜기, 드러나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마치다. 이렇게 발음이 되지. 소리대로 적은 애들은 뭐야? 바람, 드러나다, 쓰러지다.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지. 반면에 길이, 오뚜기, 넘어지다, 마치다. 얘네는 표기와 발음이 다르죠. 그러면 얘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다. 다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는 안 써도 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면 소리대로 적은 거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 뭐라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은 거.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음. 장담컨대 여러분 중에 한 분은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문제풀이할 때 물어보실 거예요. 괜찮아. 모르면 물어보는 거지. 다음 문장을 다양하게 띄어 써보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요 말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고,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오늘 밤에 나무를 사온다. 오늘 밤나무 사온다. 오늘 밤 나
무를 사 온다. 오늘 밤에 내가 무사 온다. 성이 나 무사시가 온다. 나 무사시. 요거 사람 이름. 밑에 거는 뭐 조금 억지인 것 같기는 하지만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잘 하셔야 해요. 이라고. 됐어. 다음 페이지. 한글 맞춤법 규정을 활용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고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해당 기호를 써보자. 거의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줘. 그리고 요렇게 1, 2, 3, 4, 5 줘. 근데 셋 중에 2개 정도는 틀린 데다가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항 이렇게 줘.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여기도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게 틀리고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요쪽이 틀리고 둘 다 틀리고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일단 맞는 데다가 동그라미 쳐져 있나? 얘는 아닌 것 같은데 2개 지우고 나머지 규정을 잘 연결시켰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유형. 위로 볼게요. 요거는 밑에 거 읽고 위에서 하는 거 한 번만 거꾸로 갈 거예요. 규리는 갑자기 머리를 싹둑 잘랐다. 사실 요 발음은 싹둑인데 싹둑이라고 발음되는데 싹둑이라고 썼어. 일단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밝혀서 적은 경우다. 요거는 왜 뚝이라고 소리 나는데 둑이라고 썼냐? 니은.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일단 된소리로 적지 않았으니까 기억하면 안 되지. 그런데 기역, 비읍, 받침 뒤에는 기역,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뚝.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쓰, 뜨,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된소리로 적지 않는 거지. 그러면 급의 받침 뒤인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인생 참 씁쓸하구만. 씁쓸하다. 이때는 쓰라고 써야 돼. 봐봐. 급의 뒤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씁쓸 비슷해. 그때는 그게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된소리로 쓴다. 이 경우였었던 거예요. 됐을까? 그래서 여기는 니은 이렇게 나와 있고 학교 시험에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항에 다만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어요. 시험지에는. 다음 한숨 자고 나니 몸이 아주 산뜻하다. 얘 된소리로 나는 거 된소리로 그대로 썼죠. 왜? 요거지. 이유 없어. 뜻. 얘 왜 된소리 돼야 되지?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된소리로 적는다. 그러니까 얘는 기역에 해당됐습니다. 다음 할머니는 갈 길이 멀어 걸음을 재촉하셨다. 이 걸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걷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은 겁니다. 얘는 디귿이래. 디귿에 뭐라고 나와 있어? 어간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에 그러네. 걷다면 동사잖아. 동사. 동사의 어간. 걷다, 걷고, 걸으면 걸으니, 걸어서 걷.
변하지 않는 부분 여기에 이나 음이 붙었어. 그래서 걸음. 근데 걸음은 뭐예요? 명사. 명사가 된 애들은 어간의 원형, 걷다의 걷. 원형 디귿은 아니지만 불규칙 활용해서 디귿 되니까, 리을 되니까 밝혀서 적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는 얘기. 다음. 외출하고 오면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요. 깨끗 더하기 2야. 깨끗. 얘는 답이 뭐래? 리을이래. 리을. 깨끗 하다가 붙는 어근. 깨끗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깨끗이 부사지. 부사가 된 경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는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 깨끗에 살려서 씁니다. 리을에 해당되는 이야기.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서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는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게 맞는데 왜 맞아? 반듯하다에 이가 붙은 거 아니야. 그냥 반드시야. 얘는 하나야. 그래서 미음 이렇게 써놓는 거다 라는 것들. 이것 자체가 시험 문제의 유형이에요. 됐을까? 잠시만요. 얘네 다 보는 겁니다. 국외음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뭐 앞에 글자의 받침 드트 더하기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히. 아우 어렵다.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날 때에는 드트가 즈츠로 소리나도 드트로 적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마지라고 소리나지만 마지라고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라고 소리가 나도 같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줄 거냐면 국외음화는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는 애들도 있나요? 있지. 리을 탈락 같은 애들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건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날다 더하기 니 하면 날니 아니요. 리을 탈락해서 나니. 살다 더하기 니 하면 살니 아니요. 사니. 요렇게 발음하고 표기도 나니 사니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지만 국외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음 모음 게레메페헤의 해는 에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어도 쓸 때 게레메페헤라고 씁니다. 혜택, 사례, 폐품, 계시다, 어이, 여의가 아니라 어이로 발음이 되어도 여이라고 씁니다. 누구? 게레메페헤. 다음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이 돼도 의로 적습니다. 희망 이로 발음돼도 희. 의이라고 발음이 돼도 의. 닐리리라고 발음돼도 의. 무니이라고 발음돼도 니라고 체크. 체언과 조사. 체언에 뭐 있더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는 조사와 결합합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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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전부 다 명사. 명사 뒤에 붙은 이을, 에, 도만. 얘네 전부 다 뭐야? 조사. 구별해서 씁니다. 무슨 말이야? 손 더하기 이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손이. 단어의 원형을 밝혀서 손이 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데 체연과 조사가 결합했을 땐 손 그대로 살려, 이 그대로 살려, 밑에 거 요걸로 쓴다고. 다음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동사, 형용사를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어간, 형태가 변하면 어미. 먹다 먹고, 먹으면 먹으니, 먹어서 먹게, 먹, 어간, 먹 뒤에 것들 전부 다 어미.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씁니다. 어간, 어미, 어간, 어미, 먹, 어간, 은이, 어미, 먹, 살려놔, 다고, 은이, 살려놔.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합할 때 체연, 조사 결합하면 둘 다 살려놔. 어간, 어미 활용할 때 어간, 어미 둘 다 살려놔. 근데 요거 있죠. 어간과 어미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그거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고. 합성어 및 파생어라고 되어 있는데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래, 나온 김에 설명하는 거지. 세상에는 자립성을 갖고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본 단위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을 합니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을 해요. 단일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합성어는요, 어근이 2개 이상 결합된 거. 파생어는 어근과 그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실질적 의미를 제한해 주거나 한정해 주는 접사가 붙은 말들, 얘네들을 합성어,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무, 하늘, 무지개, 코스모스 이런 애들이 있고, 합성어는요, 손, 발, 책, 가방, 피, 땀, 군밤, 돌아가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손, 발, 책, 가방, 피, 땀, 굽다, 밤, 돌다, 가다 실질적 뜻이 있는 어근들끼리 결합한 거거든. 파생어에는 뭐 있냐? 햇과일, 군소리, 날고기, 베개, 선생님 이런 겁니다. 밑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햇, 군, 개, 님 이런 애들은 혼자 못 쓰고 혼자서 쓰고 어간이 있는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걸 제한해 주는 거야. 선생님 군밤은 뭐야? 여기 군밤의 군은 어근이고 얘는 접사라고요? 네. 여기에선 굽다라는 뜻이 있는 어근이고 이거는 쓸데없는 그러한 의미를 추가해주고 제한해주는 접사야. 날고기는 파생어야. 근데 날짐승은 또 합성어야. 이렇게. 개고기 합성어야. 개소리 하지마 할 때의 개소리는 파생어야. 개구멍, 개떡 이런 애들. 야생이, 개살구 그때의 개는 다 접사야. 이렇게. 합성어와 파생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합성어,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꽃, 잎, 낫다, 잡다,
웃, 옷, 홀, 아비, 엿, 듣다. 이런 애들 전부 다 꽃, 잎, 낳다, 잡다, 웃, 옷, 홀, 아비, 엿, 듣다. 전부 다 원형 밝혀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마. 이거지. 다음 페이지. 사이시옷을 규정하는 표기에 반영하는 규정을 알아봅시다. 별표. 경항고 친구들은 요거 학교에서 프린트 한 장 따로 줄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작년, 재작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밑에 거 볼게요.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입니까?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입니까?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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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 중에 하나입니까? 합성어면 뭐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게 합성어야.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 우리말이면 돼. 이렇게. 전세, 집, 깨, 입.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하나만 있으면 돼. 앞에든 뒤에든 둘 다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고유어, 고유어. 어근과 어근인데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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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 이렇게 붙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말입니까? 고유어입니까? 네. 그 다음 앞에 말에 의해 뒤에 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납니까? 뒤에 말의 첫 소리 느무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까? 그럴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를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건가? 아니야.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위에 다시 읽을게요. 자, 빨간색으로 몇 개 체크합시다. 첫 번째, 합성어에서 앞에 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날 경우 뒤에 말의 된소리가 되거나 1. 뒷말의 첫소리 느무 앞에서 느가 덧나거나 2. 뒷말의 첫소리에서 느느 소리가 덧나면 그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날 때 쓰는 시옷의 이름이죠. 사이시옷은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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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로 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받쳐서 적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사잇소리. 1번 합성어여야 합니다. 2번 어근과 어근이니까 어근 중 하나는 고유어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 세 번째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앞에 말이 울림소리 느르므으로 끝나거나 앞에 말이 혹은 앞에 말이 받침이 없을 때 요 뒤에 오는 게 3-1 된소리로 되거나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3-2 요 자리에 니은 음이 덧나거나 받침이 없을 때 니은이 생기거나 3-3 니은 여기랑 여기 그 다음 단어의 앞에 요 다음 단어의 요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그럴 때 현상을 사잇 소리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 요 경우 있죠. 요 경우 사잇 소리 현상이 일어났어. 그럴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
근데 여기에 빈자리가 있죠. 그러면 시옷을 써줘. 그리고 걔 왜 써?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사이시옷 표기해주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러면 이 경우는요. 시옷 쓸 데가 없지. 그냥 냅둬. 사이시옷 없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 그렇게 확인할 거예요. 단어를 보면 훨씬 쉬워.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봐. 배 더하기 길이야. 근데 사람들 읽어봐. 백일? 아니요. 열이면 열 전부 다 백길, 백길 이렇게 표현하지. 배 더하기 길이야. 합성어야.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거나 느름으로 끝났어. 뒤에 거 된소리로 발음이 됐죠. 그러면 시옷 써줘.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요것만 실제 발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시옷 써버렸지. 그러면 시옷은 끝소리 규칙에 의해 뭘로 발음돼? 디귿으로 발음돼. 그러니까 백길, 얘까지 인정해 주는 거지. 해 더하기 수야. 합성어야. 해, 고유어 하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발음 어떻게? 햇수, 햇수 이렇게 발음해. 그러니까 사이시옷 써줘. 사이시옷 써준 김에 시옷,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뀐 것까지 발음 인정해 줘. 다음, 훗날 어떻게 발음해? 훗날, 훗날. 어머, 앞에 니은 받침 넣어놓고 발음해버리죠. 후, 모음으로 끝났어. 울림소리로 끝났어. 합성어야. 우리말 하나는 있어. 니은 소리가 덧나. 그러면 시옷 써줘. 훗날. 이렇게. 근데 이 디귿을 써준 게 얼마나, 시옷을 써준 게 얼마나 멋있는 현상이었었냐면, 여기 볼게요. 훗날. 끝소리. 훗날. 비음화. 훗날. 진짜 이렇게 오게 돼 있어. 훗날. 이렇게 오게 돼 있어. 다음. 나무 더하기 잎이야. 합성어. 우리말 최소 하나 있어. 앞에 글자가 우, 모음, 울림소리로 끝났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식으로 발음해? 나, 문잎, 문잎 하면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 그러면 사이시옷 써줘야 되는데 써줘. 써도 돼? 되지. 빈자리 써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시옷 써주는 거지. 얘도 의문의 변동하면 이거 발음이 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얘도 나뭇잎 이렇게 쓰면 끝소리 나, 무에다가 디귿, 이에다가 비읍. 다음 의문의 변동에서 니은 첨가 알고 있어? 니은 첨가 알고 있나? 합성어야. 앞에 받침이 있어. 뒤에가 이하여요유 시작해. 그러면 니은 첨가 해줘야지. 니은 첨가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니은 첨가 해줄 거예요. 나, 무에다가 디귿, 닙. 그드브가 느무를 만나면 비음화, 나, 문, 닙. 이런 식으로 오게 되지. 그러니까 사이쇼 좀 이렇게 잘 써놨을까? 이거예요. 갑자기 질문이 아닌 질문이 들어와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는 또 정리하고 갈게요.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언제 일어납니까? 1번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 2번 앞에 글자에 뭐든 받침이 상관없어. 있기만 하면 돼. 3번 뒤에 글자가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해. 그러면 최종 4번 여기에 니은을 첨가해. 그게 니은 첨가. 됐을까요? 그러면 예산일도 한번 볼게요. 예사일 합성어야.
앞에 울림소리 뭐 끝났어. 발음을 예산일이라고 하면서 니은 음을 덧내서 발음해. 그러면 시옷 써줘. 이거야. 그러면 얘도 진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발음이 되나? 되더라니까. 예산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일단 끝소리 규칙. 예, 삿, 예, 삿, 일. 근데 예사 더하기 일 합성어지. 앞에 받침이 있죠? 이하요요요 시작되지? 니은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 삿, 닐. 비음화 현상에 의해서 예, 산, 닐. 발음에 맞춰서 표기를 해줬는데 그게 잘 들어맞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랫마을, 아랫마을, 아래 더하기 마을 합성어. 고유어 있어. 앞에 글자가 울림소리야. 아랫마을 니은 소리가 덧나. 그러면 요렇게 시옷 써주면 된다. 됐을까요? 네, 그렇게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사이 소리를 표기하는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대수로 된 소리가 됩니다. 뒷말 백길, 해수. 시옷 들어갈 자리 있으니까 써줘. 아래 마을 후날. 아랫마을 훗날. 니은 소리가 덧나? 그러면 사이 시옷 써줘. 나무잎, 나뭇잎. 예사일, 예산일. 니은 소리가 덧나면 시옷 써줘. 이야기인 겁니다. 됐을까요?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이렇게 표 주고 여기가 빈칸이야. 뱃길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 아랫마을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뱃길이라고 던져주고 뒤에 게 된 소리가 난 거, 니은 소리가 덧난 거, 니은 소리가 덧난 거 각각 맞게 짝지어 주는 것.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된다. 걱정하지 마. 사이 소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하고 있을 거야. 다음 발어 중 올바른 것을 보고 그게 왜 발음 표기인지 근거를 설명해 봅시다. 해 더하기 님은 햇님 어머 니은 음이 덧나는데 왜 사이시옷 안 쓰고 해님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사이시옷은 언제만? 합성어일 때만이야. 근데 해님의 해는 어근, 님은 접사. 무슨 말이야? 해님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야. 파생어는 사이시옷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이시옷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이시옷 안 씁니다. 이거야. 인사말이 맞는 말이야. 인산말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거 잘못 발음하고 있는 거야. 인사말이 맞아. 인사로 하는 말의 표준 발음이 인사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게 된 소리도 안 돼. 니은 음도 덧나지 않아. 니은도 덧나지 않아. 그러니까 초점 세상에 이거 초라고 하는 어근 더하기 점이라고 하는 어근이 합쳐져서 발음은 초점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초 더하기 점 합성어야. 앞에 거 울림소리로 끝났어. 뒤에 게 된 소리로 발음이 나. 그럼 사이시오 써줘야 되는데 얘 안 썼어. 왜 안 썼어? 고유어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 근데 초도 한자, 점도 한자.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지 사이시옷을.
됐을까요? 그러면 한자어 한자어는 무조건 사이시옷 안 써요? 안 써요. 치과 시옷 안 써. 내과 외과 사이시옷 안 써. 그런데 누구? 딱 6개. 얘네는 사이시옷 써. 한자 한자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고수 세차 퇴회. 고수세차 퇴회. 고수세차 퇴회. 곡간 숫자 세방 착간 퇴간 횟수. 이렇게 요 6개는 외워놓으시면 되고. 곡식창고고요. 새 들어 사는 방 숫자 알 테고. 착간 차 집어넣었는데. 퇴간은 이렇게 옛날 집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애들 있지. 화장실. 퇴간. 횟수는 뭔지 알 테고. 한자어는 사이시옷 조건에 해당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한자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사이시옷 안 써. 하지만 고수세차 퇴회 얘네는 써. 그렇게 외워두는 거. 됐을까요? 20년 전 고등학교 때 저도 이렇게 6개 외웠어요. 변하지 않아. 20년 동안 추가되거나 빠진 애들이 없어. 앞으로 20년 동안 또 그럴 거예요. 고수세차 퇴회.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 안 쓰는데 얘네 6개만 쓴다. 밑으로 내려가죠. 띄어쓰기. 얘네들은 전부 다 중요해요.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근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기본적으로 의존명사야. 혼자 못 쓰거든. 그룹, 몇 명, 몇 마리, 몇 장, 몇 개, 몇 쪽 이런 애들 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야. 앞에 말하고 띄어써야 돼.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띄어씁니다. 그러면 두 말을 이어 쓰거나 연결하는 말 뭐 있는데요? 대 있죠. 몇 회다 더 추가로 쓸게요. 겸, 및, 대, 등. 이렇게. 그는 학생 겸 CEO예요. 학생 및 선생님 여러분들 다들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한국대 1번. 시장에는 사과, 배, 귤, 띠고 등 많은 과일이 있다. 이렇게. 아어로 연결된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을 허용한다. 꺼져간다는 꺼지다의 간다. 꺼지다 라고 하는 동사에 아어가 붙어서 뒤에 다른 용언이 오면 꺼지다 단어 하나, 가다 단어 하나 띄었어야 돼. 단어는 띄었쓴다면서. 근데 불이 꺼져간다 해서 불이 꺼진다 이런 식으로 말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꺼지다 가다에서는 얘가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꺼지다 본용언, 뒤에 간다는 보조용언 이런 겁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죠. 야, 그 책 좀 나한테 보여줘. 그것 좀 나한테 건네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 먹어버렸어. 이런 것들. 다 먹어버렸어. 다 먹었어. 되거든. 뒤에 거 없어도 돼. 앞에 거 본용언, 뒤에 거 보조용언. 어쨌든 단어야.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라는 것들. 물론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무조건 띄어 쓰는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앞에 게 합성 용언이구나. 여기 사이에 조사가 끼어 들어갔다거나 그럴 때 무조건 띄었어야 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 얘기 나온 김에 다 해줘야지. 홍수가 나서 강물에 돼지가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갔다가 본용언, 버렸다는 보조용언. 그러면 쌤 여기 띄어쓰고 붙였어도 되겠네요. 뒤에 거 보조용언이니까. 아니야. 이 경우에 무조건 띄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본용언이 합성용언이야. 동사가 하나가 아니야. 여기 동사 혹시 몇 개 들어갔는지 알겠어요? 떠내려가다, 뜨다, 내리다, 가다 3개 붙었어요. 합성용언이야. 애초에 얘네들 너무 많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띄어 써주는 거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생명 연장에 집착하던 그도 결국엔 하나의 인간인지라 그의 생명도 다른 생명처럼 정신도 꺼져만 간다. 꺼지다에 가다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그러면 쌤 붙였어도 되겠네요. 아니야. 띄었어야 돼. 왜? 뒤에 조사 붙었거든. 다른 성분 붙었거든. 이때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 꺼져간다는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돼. 이렇게.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 호칭, 관직은 띄어 쓴다. 최영신 씨 알아요? 알 텐데. 시문의 소설 상록수에 아이들 모아놓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실제 여기 상록수역 뒤에 그 언덕배기에서 교회에서 애들 글 가르치던 실존 인물인데 그걸로 나온 게 그래요. 니들 상록구 있잖아요. 단원구 있고 안산의 자랑 아니야? 알겠습니다. 난 인천 사람인데도 자랑스럽던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호칭, 관직은 띄었습니다. 됐을까요? 네. 옆에 또 띄어쓰기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볼게요. 여기 고수, 세차, 퇴회 얘네는 사이시오 씁니다. 라는 것 됐고 띄어쓰기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12억 3456만 7898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달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 하나의 단어야. 더 한 단어야. 크다 한 단어. 것 의존명사 한 단어. 이 관형사 한 단어. 말 명사 한 단어. 저 관형사 한 단어. 말 명사 한 단어. 그러니까 단어는 띄어쓰되라는 원칙으로만 따지면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띄어써야 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는 붙여 써줘. 너무 자주 쓰니까 힘들지? 이런 것들.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 사범대학 전부 다 단어야. 띄어써야 돼. 근데 한국대학교 하나잖아. 사범대학 하나잖아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해준다. 붙여 쓴다가 아니야. 이렇게.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데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만성, 골수병, 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띄어 써야 하지만 전문 용어니까 붙여 쓰도록 합니다. 특히 의학이나 법률 용어들은 붙여서 써요. 졸려 죽겠지. 다음 페이지.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라고 해서 이미 답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들 띄고 것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것은 의존 명사 하나의 단어야. 그러니까 앞에 말이랑 띄었어야 돼. 뿌는요 조사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붙였어야 돼. 이곳을 떠난 지, 여기에서의 지는 의존 명사야. 야, 그가 오는지 좀 봐라 할 때에는 붙였어야 돼. 그때는 어미야. 그가 오는지 가는지 봐라 할 때에는 어미야. 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대놓고 옆에다가 써줄게. 나는 그가 나는 그가 떠난지 몰랐어. 그가 떠난지 몰랐어 할 때에는 붙였어야 돼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앞에 지는 의존 명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는 어미야. 선생님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야. 떠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지. 시간의 경과가 있어. 그때는 의존 명사야. 지가 의존 명사일 때에는 시간의 경과가 있어. 그때에는 띄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한 띄고 켤레 해야 돼. 켤레는 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앞에 말하고 띄어 써야 돼. 소문난 수재였던 김구는 구는 안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띄었어요. 됐어요? 어제 김영석 박사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관직명은 띄어 쓰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띄었어야 돼. 됐을까요?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거의 2번은 늘 나오는 문제예요. 나같이는 붙여 쓰고요. 그와 같이는 띄어 쓴대. 너대로는 붙여 쓰고요. 아는 대로는 띄어 쓴대. 하나만 더 할게요. 너만큼 붙여 쓰고요. 그가 너 먹을 수, 너 먹을, 띄고 수, 띄고 있는, 띄고 만큼 한번 먹어봐라 할 때에는 띄었어. 이렇게. 이거 해설지에는 무조건 다 이렇게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나가치의 가치는 이러이러한 뜻의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고 그와 같이의 가치는 이러이러한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다시 너대로의 대로는 이러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조사니까 붙여 쓰고 아는 대로의 대로는 요러요러한 뜻의 의존 명사니까 띄었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이 뜻을 어떻게 외우고 있을 거야?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이 나, 너만큼의 너처럼 체언이면 붙여버린 다음에 조사라고 그래. 이거 조사예요 라고 하면 돼. 내가 가치야. 내가 가치대로만큼이야. 앞에 있는 애가 누구야? 명사, 대명사, 수사야. 그러면 가서 들러붙은 다음에 너 왜 붙어? 난 조사니까. 그러면 돼. 나 가치대로만큼이야. 근데 앞에 애를 봤더니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야. 떨어져. 왜 떨어졌어? 난 의존명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됐을까? 앞에가 체언이면 붙여 쓴 다음에 조사예요 라고 말해. 앞에가 체언이 아니면 띄어 쓴 다음에 의존명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빨라. 이렇게. 이런 뜻이니까 조사고 그러니까 붙여 쓴다.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체언이면 붙여 쓰고 조사라고 해. 체언이 아니면 띄어 쓴 다음에 의존명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 아니면 저 단어 뜻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다음 페이지. 확인하는 문제. 어머,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푸실 거예요. 뒤에 생각 펼치기. 국어 국립원 누리집입니다. 얘네들 맞는 답을 고를게요. 어디가 있을까? 얘네들은 한번 보시고 맞는 답 확인해서 체크해 보셔야 해요. 실제로 얘네들은 한번 읽고 좀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설명은 또 하기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 그런 일 없어. 그냥 넘어갈 일 없어.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과 예인데요. 실제로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는 놓으시라. 우리 맞춤법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사례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칼국수면은 국내산 밀가루로만 만듦에서의 듬. 땡땡 청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해 드립니다. 저는 감자가 들어간 것이 제일 나았어요. 요 부분 체크한 부분이 틀린 건데 일단 맞게 고칠 수 있게 뒤로 넘어가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오예요. 문장의 종결은 요로 발음돼도 오라고 적는 거야. 만듦 얘는 동사의 기본형이 뭐예요? 만들다의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은 거야.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나면 명사형은 만듦 이렇게 오는 거지. 살다 삶, 칼을 갈다 감 이런 식이에요. 리을 미음 쓰는 겁니다. 됐을까요? 꼼꼼히 꼼꼼히가 맞고 나았어요는 나타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 흐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나았어요.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는 히읗 탈락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얘 틀리고 맞는 것들 확인. 죄송해요. 얘 앞에 나은 건 뭐였었지? 감자가 들은 거. 죄송해요. 이 배운지 아나운서가 말한 것 중에선 감자가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았어요는 베러잖아. 베러. 굿 베러 베스트 할 때 낫다잖아. 낫다지. 낫다. 요. 그러니까 시옷 탈락해서 나았어요. 이렇게 써야지. 낫다니까 낫다. 베러. 됐고 한글 표준법 나타난 것들은 이게 분명히 교과서 단어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조금 나오기는 하겠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나올 때마다 좀 외워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끝. 됐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얘네들은 한번 읽고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 풀 시간 한 번에 쭉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뒤에 소단원 문제 안 주고 그냥 풀어오세요 라고 계속 했었는데 기말고사는 그 시간 내에 해당되는 거 풀고 틀린 거 점검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날 끝낼 거예요. 이렇게.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됐어. 일단 정치.